안녕하세요. 올해 45살 성남에서 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결혼 15년 차 남자입니다. 나에게는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시골의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고 물론 학교도 초, 중, 고 모두 동문 출신으로 줄곧 같이 다녔던 친구로 일명 프라이 친구입니다. 친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땅 부자로 부유한 편이었지만 우리 집안은 친구 집안에 땅을 붙여먹는 소작농이어서 늘 가난에 허덕이는 편이었죠. 친구놈은 인물도 훤칠하고 학창시절 내내 공부도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했고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해 기세가 딸린 리제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친구놈 아내는 무용학과를 전공했다는데 몸매가 어찌나 갸냘프고 얼굴은 여성스럽게 생겼는지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겼더군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투리가 웃기다면서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방긋 웃는 모습이 친구의 아내지만 당시 총각 가슴에 불을 지필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내 눈에는 피부가 희고 가지런한 하얀이 키가 165cm 긴 생머리의 청순한 모습은 웬만한 영화배우 뺨치게 예뻤다. 그녀의 나이는 39살, 이름은 이윤경이다. 그동안 친구놈이 나보다 부유하게 살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자랑스럽기까지 했는데 사랑스러운 친구 아내를 볼 때마다 나는 솔직히 자격지심을 느끼곤 했다. 내 마누라는 고졸 출신에 첫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살이 쪄서 60kg가 훨씬 넘는데도 다이어트에는 관심이 1도 없이 먹지 못해 죽은 조상이 있나 허구한 날 먹을 것을 입에 달고 산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짜장면집 배달부터 시작해 냉면집, 삼겹살집, 돼지갈비집 주방에서 식당 일을 배우며 나이 30살 처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하루하루를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살아가던 중 당시 친구놈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유산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가 시집갔던 두 누나까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을 요구하면서 온 동네가 난리법석 완전 개싸움이 벌어져 형제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결국 모든 재산을 6남매가 똑같이 나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시골 재산을 모두 팔아치우고 현금으로 만든 뒤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그때 친구놈은 많은 현금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는 그동안 내가 쭈구리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늘 안타까워했고 나에게 성남에 돼지갈비집을 차려주었다. 이후 나는 갈비집을 크게 성공시켜 40대 초반에 이미 자수성가하여 시장 안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두 채 갖고 하루 매출 300만원 가까이 되는 대형 갈비집이 있는 등 부유하게 살면서 골프와 스키 등을 즐기는 한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나가던 친구놈 회사가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그에게 부도를 내고 말았고 소위 말하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떨어먹고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수많은 채권자들은 집으로 찾아와 아내와 아이를 괴롭혔고 친구놈은 그들을 피해 외국으로 도피를 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자기 마누라와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요. 이제껏 살면서 나한테 한 번도 부탁을 하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자존심이 참 센 녀석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신세를 많이 졌기에 돌아올 동안 잘 보살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의 아내 윤경씨는 중2 딸을 데리고 딸랑 가방 하나만 챙겨 집에서 도망치던 날 찾아왔더군요. 사회생활도 안 해본 전업주부가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친구놈이 처갓집에도 손을 벌려 담보를 했던 터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은 있었는지 내한테만은 손을 벌리지 않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윤경씨와 아이를 맡기려고 일찌감치 작정을 했었나봐요. 그녀는 검정색 원피스에 긴 생머리를 고무줄로 대충 묶고 초췌한 모습으로 와 나를 마치 구세주처럼 쳐다보는데 안타까우면서도 애처로워 보였고 그 와중에 그녀의 미모는 숨길 수가 없는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동수씨, 우리 이제 어쩌면 좋죠? 그녀는 날 보자마자 내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친구의 딸 경미는 동수삼촌 그러면서 달려와 안겼습니다. 걱정마, 삼촌이 있잖아. 무슨 걱정이야? 아빠만큼은 아니지만 두 사람 배 안 굶기고 고생 안 하게 해줄 테니 아무런 걱정하지마.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윤경씨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급하게 왔었기 때문에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우리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녀가 부담스럽고 신세지기 싫다고 해서 그냥 숙박업소에 최대한 좋은 방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집을 구하자고 하고선 나오려는 순간 동수씨, 여자 2명만 이곳에 있으려니 너무 무서워요. 오늘 하루만 옆에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설레이는지 다음날 일어나서 근처 식당에 들러 아침밥을 챙겨 먹고
그냥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알아봤더니 보증금 1억에 월 150만원짜리 원룸 건물에 풀옵션이 갖춰진 주인세대가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당장 계약하고 업체를 불러 입주 전 청소를 시키고 나는 그녀와 함께 간단한 살림살이를 사러 시장에 갔어요. 하루 종일 함께 다니는 내내 꿈만 같은 시간이었죠. 저런 미인을 데리고 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겠고 너무나도 청순한 용모의 미인, 유부녀답지 않게 몸매도 날씬하고 가끔 잠들기 전 그녀를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하지만 언제나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했다.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는데 더군다나 친구의 마누라였는데 지금은 나와 함께 시장동을 돌아다니며 점심때는 떡볶이에 순대로 배를 채우고 살림살이를 사러 다니고 있다니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동안 언감생심 넘볼 상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손만 뻗으면 닿을 위치에 그녀가 있으니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에 휩쓸리고 있었다. 저녁에는 친구의 마누라와 딸과 함께 셋이서 식탁에 앉아 조카가 좋아하는 피자를 배달시켜 저녁 식사를 했고 그녀는 이제 안전한 보금자리가 생겨서 그런지 어제 수심 가득한 얼굴에서 점점 웃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 친구 녀석가 PC로 영상통화하면서 집을 구했다며 집안 구석구석 화장실까지 구경시켜주고 아내와 아이와 번갈아가며 통화를 하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통화하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확실히 모르겠다면서 아내를 잘 부탁한다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끊었어요. 그날 내가 쓰던 신용카드를 언제든지 부담없이 쓰라고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나왔어요. 그녀는 1층 입구까지 따라 나와 나를 배웅해줬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 놀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신세를 지는 게 부담이 된다면서 내 소유의 상가 건물은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에 한 번씩 계단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번은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어떤 이쁘게 생긴 아줌마가 자꾸 건물로 찾아와서 청소를 해주고 간다면서 누구냐고 묻길래 그때 알게 되었어요. 당장 그녀를 찾아가서 불같이 화를 냈어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보는 일일 텐데 자기 마음 편하자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도 괜찮냐고요. 그녀는 너무 미안해서 나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며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줄 알았더라면 안 했을 거라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녀가 친구랑 같이 살 때처럼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지내는 게 날 도와주는 거라면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했죠. 그녀는 점점 나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외국으로 나간 친구는 6개월 전에 마지막 연락을 받았고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녀에게 들러 식사를 같이 하던가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까봐 골프 치러 갈 때 데리고 갔죠. 동네에서 같이 다니다간 이상한 소문이 돌까봐 보통 둘이서 집을 나갈 때는 자연스럽게 차를 가지고 외곽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우리 두 사람은 언젠가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은 둘만의 데이트를 가지기 시작을 했죠. 하루는 그녀가 먼저 민물 장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오후 2시쯤에 그녀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윤경씨 오늘따라 더 이쁘게 하고 나왔네. 그녀는 평소 청순하게 입던 옷차림과는 달랐다. 하팬츠보단 길긴 했지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위에는 가슴골이 살짝 보이는 나시티를 과감하게 입고 있었다. 동순씨 눈에 내가 이뻐 보여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섭섭하게 진짜로. 나 윤경씨 처음 봤을 때부터 이쁘게 봤는데 몰랐어요? 그녀는 기분이 좋은지 가는 내내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흥얼흥얼거리며 간혹가다 애교 섞인 대화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장어구이를 참 좋아했다.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아졌는지 갑자기 입에도 대지 않던 소주를 주문해 홀짝홀짝 마셨고 나에게도 좋은 안주거리가 있는데 한 잔만 하라고 권했다. 운전을 해야 돼서 안 된다고 했지만 소주 몇 잔에 술이 취했는지 그녀는 막무가내로 졸라댔고 어쩔 수 없이 같이 한잔하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카페에 들러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도 술이 약간 취한 상태였고 윤경씨 나 술 기운 때문에 도저히 운전 못할 것 같은데 어쩌죠? 그럼 우리 저기 가서 한숨 자고 집에 가요. 그녀가 가르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숙박업소였다. 우리는 들어간 지 불과 10분도 안 돼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1년 넘게 남자없이 지낸 생가부와 그토록 원했던 여인과의 만남은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우린 연인 사이가 되었고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 마음을 써주고 챙겨주었어요. 낮에는 항상 그녀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친구 녀석 때문에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재수씨의 독수 공방 어차피 외로워서 누군가와 불륜 짓을 할 바엔 아예 나와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여겼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생각보다 잘 맞았고
친구의 미안함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고 5년이나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녀에게 푹 빠져 있어요. 그녀도 한 번은 우리 사이가 걱정이 되는지 제게 묻더군요. 만약에 자기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냐고요. 전 답을 내놓지 못했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